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라는 가치가 어쩌면 또 다른 종류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민감한 논쟁 한가운데 있는 책, 가브리에르 쿠비의 글로벌 성혁명을 통해서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책, 가브리엘 쿠비의 글로벌 성혁명에 담긴 주장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 책의 관점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저자의 시선을 따라서 그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책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진실을 외치는 아이 한 명. 저자는 우리가 바로 이 아이의 눈으로 지금 사회를 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는 이 동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거대한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들 보고는 있는데 아무도 차마 그렇다고 말을 못하는 진실이 있다는 거죠. 이 벌거벗은 임금님 비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주장을 푸는 핵심 열쇠가 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런 주장을 하는 저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이런 생각으로 이끌었을까요? 먼저 저자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가브리엘 쿠비는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미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특히 1997년에 가톨릭으로 개종한 경험이 그녀의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그녀의 주장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저자가 이 연구에 뛰어들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1935년에 나온 섹스 앤 컬처라는 책 때문이었어요. 이 책의 주장이 뭐냐면 어떤 사회든 혼전순결이나 일부일처제 같은 전통적인 성도덕을 버리면 새 세대 안에 붕괴한다는 그런 이론이었거든요. 저자는 이 주장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거대한 현상을 떠받치는 몇 가지 핵심적인 기둥이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저자는 이 거대한 혁명이 그냥 하나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7개의 강력한 기둥들이 서로 맞물려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전통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 그리고 이걸 뒤에서 미는 정치 엘리트들의 존재, 심지어 우리가 쓰는 언어나 포르노 같은 미디어까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죠. 이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목하는 기둥은 바로 도덕적 가치체계의 파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주요 문화와 종교가 지켜왔던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저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흔들리고 해체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변화의 사상적인 뿌리는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책에서는 그 시작을 멀리 프랑스 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흐름이 주디스 버틀러 같은 현대 사상가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발전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이랑 사회적인 성은 다른 거고 성 정체성은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 여기서 이 책이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사실은 밑에서부터 올라온 자발적인 요구가 아니라 국제적인 정치 엘리트 그룹이 위에서부터 주도하는 하향식 혁명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들이 쓰는 핵심 정의학이 바로 언어를 재정의하는 하는 거라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바꿔서 새로운 가치관을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책은 이런 혁명의 결과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책이 아주 핵심적인 역설을 제기합니다.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성적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오히려 기존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특히 저자는 기독교인들을 예로 드는데 이런 사람들의 신념이나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협받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심각하고 어쩌면 가장 무거운 최종 경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 이게 이 책의 부제이면서 사실상 이 책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를 찾기 위한 행동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래서 저자가 내리는 최종 결론이자 경고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특정한 이념 하나만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사회. 저자는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전체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신호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이 책은 우리 사회에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하나의 자유를 위한 목소리가 다른 자유를 침묵하게 만들 수도 있다면 과연 진정한 자유란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